2023-2024 시즌 토트넘 허스퍼가 케인 선수가 떠난 이후 최전방 공격수로 손흥민 선수를 기용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도전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 한 명만 또 믿고 가기는 어렵죠. 토트넘이 분데스리가에서 어떻게 보면은 케인 선수가 분데스리가에 갔을 때 득점왕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상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 이상의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를 이제 토트넘이 데려오려고 한다.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네, 케인 선수가 떠난 자리를 케인을 능가한 선수를 데려온다. 사실 이 선수가요, 지금 분데스리가에서 독보적인 득점 기록으로 아주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세루 기라시 선수인데요. 정우영 선수가 소속된 슈투트가르트에 속해 있고 지금 슈투트가르트가 이 선수의 활약 덕분에 우승 경쟁까지 하고 있거든요. 케인 선수도 지금 이 7라운드까지 8골 넣은 거면 경기당 1골 이상이니까 그렇죠. 잘하고 있는 건데 그보다도 5골을 더 넣은 선수고 그리고 토트넘이 케인을 어떻게 보면 이제 뺏긴 느낌인데 아니다. 케인보다 더 젊고 더 잘하는 선수 데려오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도가 이제 팀토크에서 나왔습니다. 이적시장 전문가 딘 존스가 팀토크 독점 보도를 통해서 전달한 내용인데요. 기라시의 바이아웃 금액이 2천만 유로고 이 EPL 복수 클럽이 경쟁을 하고 있다고 전달했습니다. 사실 이제 팀토크가 공신력이 높은 매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인터넷 매체로서 오랫동안 운영이 되어 왔고 특히 딘 존스 기자는 이적시장 소식을 전문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공신력 여부를 떠나서 그래도 취재력이 있는 기자거든요. 그리고 이 보도도 사실 이제 이적이 임박했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기사들은 이제 좀 더 저명한 것으로 나오고 네네. 관심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요 정도는 충분히 체크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네, 사실 이전에 브라이턴이 먼저 이 기라시 선수에게 관심을 보였다고 하죠. 예, 그리고 웨스트햄도 관심을 갖고 있고 토트넘도 그 관심을 갖고 있는 팀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토트넘은 케인의 후계자, 케인의 대체자를 찾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토트넘이 서두르진 않고 있다고 해요. 네,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사실 케인의 대체자를 데려올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토트넘이 이제 장기적으로 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여름 이적 시장 같은 경우에는 케인 선수가 나간 자금이 들어오긴 했어도 다른 포지션의 보강도 있었고 또 로메로나 쿨루셉스키의 완전 이적료 지철도 이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금적으로 무리하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리고 히샬리송에게 투자한 돈이 있는데 그 선수의 포텐도 터지지 않아서 올 시즌은 히샬리송을 믿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샬리송이 그만큼 못해준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서 잘해주니까 일단 올 시즌에는 굳이 공격수를 비싸게 살 필요가 없다. 만약에 이적 시장의 문이 닫히기 전에 히샬리송이 부진한 가운데 손흥민 선수의 전방 공격수 활약도 안 좋았다면 움직였을 수 있겠지만 이미 손흥민 선수가 충분히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 유망주인 벨리스도 있고 그렇죠.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음 시즌도 이렇게 가긴 어렵다. 그래서 내년 여름에 움직일 수 있는데 그에 앞서서 사실 1월 이적 시장에 아이반 토니를 노리는 팀 중에 토트넘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네, 지금 아이반 토니가 여러 클럽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토트넘뿐만 아니라 지금 아스날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팀에서 아이반 토니를 주시하고 있는데요. 매체에 따르면 토니에 대한 관심은 사실이지만 그의 몸값 상승과 또 다른 클럽과의 경쟁 여부도 분명 중요하단 말이죠. 네, 결국에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출혈 경쟁을 하고 싶지 않다. 지금 아스날뿐 아니라 첼시도 스트라이커를 찾고 있는데 그 팀들이 여력이 더 커요. 그래서 같이 붙으면 밀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겨서 뭐하냐. 돈 많이 써갖고 데려오면 토니를.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러면 토니를 1월 달에 아스널이나 첼시가 데려가는 상황이 되도록 내버려 두고 내년 여름에 그럼 기라시를 데려오자. 우리는 기라시에 집중하자. 왜냐? 기라시의 계약서 안에는 2천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이 있기 때문이고 그 얘기는 슈투트가르트와 협상 안 하고 기라시만 설득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바이아웃에 관련된 내용은 스카이 스포츠 독일판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 2023년에는 1,500만 유로였지만 2024년 내년 여름에는 약 2천만 유로가 될 것이라고 하고 사실 이게 분데스리가 내에서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가성비 공격수 영입이라고 할 수 있죠. 거의 저렴하다고 봐야 되고 충분히 낼 수 있는 그 돈이고 사실 거의 이건 일시불로도 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득점 기록을 생각하면 이거 염가 세일이다. 거의 주워 먹기다. 다만 이 점에 있어서 슈투트가르트도 재계약을 하려고 할 텐데 근데 기라시 입장에서는 굳이 재계약을 안 하고 그죠. 이 이적료로 떠나고 자기가 연봉을 더 챙기면 되는 건데 다만 이제 하나의 변수는 이렇게 싸면 토트넘뿐 아니라 다른 팀들도 움직일 수 있다. 왜냐? 당장 사실 여름 이적 시장 때 마테우스가 이 선수를 지목했었거든요. 네, 이 마테우스 독일 레전드죠. 이 독일 레전드 마테우스가 평가한 기라시가 또 화제인데요. 미넨에서 지금 공격수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케인, 오시멘, 무하니가 거론되고 있지만 본인이라면 이 기라시를 영입할 거다. 사실상 이 기라시의 가격도 저렴하고 이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도 비용 대비 또 훌륭한 공격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5월 달에 빌트를 통해서 인터뷰를 통했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검증된 부분이라든지 스타성에 있어서는 다른 선수들이 좋아요. 케인 선수야 잉글랜드 최고의 공격수고 오시멘은 나폴리의 세리에 우승을 이끌었고 무하니 같은 경우도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로파리그 우승이라든지 득점왕 경쟁을 할 정도로 대단했었는데 다만 이 선수들이 모두 1억 유로가 넘는 비싼 금액인데다가 케인은 이제 30살 나이도 많다. 그러면 젊고 더 싼 선수를 데려온 게 더 좋지 않겠느냐
했냐? 나라면 내가 이제 영입 권한이 있다면 기라시를 영입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때는 기라시가 이 선수들만큼은 득점을 많이 하진 않았는데 올 시즌 뚜껑을 열어놓고 봤을 때는 기라시가 득점 선두 13골이고 케인이 8골, 그리고 이제 초반에 이 레버쿠젠의 보니페이스도 엄청난 평가를 받았지만 그보다도 2배 이상 골을 넣고 있는 게 바로 기라시거든요. 네, 사실 보니페이스의 초반 페이스가 너무 이제 위협적이라 보니페이스와 케인의 경쟁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슈투트가르트의 기라시 선수가 이렇게 또 연달아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단숨에 13골로 올라섰습니다. 게다가 이제 기라시의 득점은 분데스리가를 넘어서서 유럽 5대 리그 전체로 보더라도 가장 많은 골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7경기 13골이니까 사실 경기당 2골에 가까워요. 인터밀란의 라우타로 마르티네스도 지금 8경기에서 10골을 넣으면서 미친 모습이지만 그보다 적은 경기에 더 많은 골을 넣었다. 그리고 뭐 레알 마드리드에서 지금 기대 이상의 좀 최전방 공격수 역할까지 하고 있는 벨링엄도 8경기 8골, 홀란도 맨시티의 괴물로 8경기 8골. 그러니까 지금 밑에 있는 선수들도 경기당 한 골씩을 넣었지만 기라시는 경기당 2골에 가깝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분데스리가 역사상 최고의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 레반도프스키, 게르트 밀러 이런 선수들의 초반 페이스랑 비교했을 때도 7라운드 기준으로는 13골을 넣은 게 기라시가 최초라고 합니다. 즉 레반도프스키의 페이스까지 넘어서서 이걸 끝까지 가져가면 분데스리가 역대 한 시즌 최다 골도 네. 기라시가 넣을 수 있다. 63골까지 예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기세라면. 예. 네. 근데 이제 기라시가 대단한 건 사실 이런 기록들이 좀 뻥튀기 될 수가 있어요. 왜냐? 뭐 한두 경기에 몰아치기를 한다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아니다. 기라시와 케인을 비교했을 때 놀라운 것은 기라시 선수는 지금까지 포칼 포함 8경기에 출전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경기만 빼고 총 7경기에서 골을 넣었죠. 그러니까 네. 꾸준히 여러 경기에서 모든 경기에서 골을 넣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본인의 전 소속팀인 쾰른을 상대로만 득점을 기록하지 않았고요. 나머지 팀의 모두 득점을 또 쏟아냈죠.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13골 중에 페널티킥 득점이 단 한 골이라고 합니다. 네, 결국에 이제 뭐 페널티킥을 넣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득점 순도가 더 높고 더 어려운 골들을 많이 넣었다.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케인 선수도 올 시즌에 분명히 바이에른 뮌헨에 오자마자 많은 골을 넣고 있어요. 공식 경기 10경기 9득점 5도움 14개의 공격 포인트니까 제 몫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출전한 챔피언스리그와 뭐 슈퍼컵과 분데스리가를 포함한 이 10경기 중에서 7경기에서 골을 넣었으니까 케인 선수도 꾸준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 9골 중에 무려 4골이 페널티킥이에요. 사실상 근데 공격수라면 페널티킥 득점도 뭐 당연히 기록이니까요. 하지만 기라시와 비교했을 때 기라시의 이 페널티킥이 한 골이라는 것도 놀랍게 또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케인 선수는 조금 쉽게 골을 넣었다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기라시는 어떤 선수이냐? 좀 세부적인 커리어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선수가요, 지금은 이 기니 대표팀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어렸을 때는 프랑스 대표팀, 청소년 대표팀으로서 많은 주목을 받던 선수였습니다. 그 당시 굉장히 또 눈에 띄는 활약으로 주목을 받던 선수였고요. 이 선수의 강점으로는 이제 패싱과 이제 마무리 능력, 그리고 중거리 슈팅을 또 강력히 잘 쏟아내기도 합니다. 이번 시즌 13골 중에서도 3골이 중거리 슈팅이죠. 하지만 약점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수비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1대1 상황, 박스 안에서 1대1 상황에서 조금 약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서 좀 기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전 시즌까지 얘기고 올 시즌 같은 경우에 좀 더 좋아진 네. 모습, 이런 약점까지 보완을 했는데 이 선수가 1996년생 이제 27살이니까 20대 후반으로 가곤 있지만 최근 현대 축구의 선수 관리를 보자면 아직도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활약할 수 있는 젊은 선수고 187의 큰 키에 원래 윙포워드도 가능했을 네. 정도로 속도도 빠릅니다. 즉 지금 현대 축구가 원하는 이상적인 스트라이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라시 선수가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프랑스에서 축구를 시작했고 릴에서 유망주로 뛰다가 2016-17 시즌에 쾰른으로 이적하면서 원래는 독일 분데스리가 무대를 훨씬 더 이전에 노크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쾰른에서 왔던 첫 시즌에는 그리 좋은 활약을 못했죠. 네, 이 기라시 선수가 2016-17 시즌에 사실 분데스리가 첫 시즌을 치렀는데요. 단 10경기에 출전을 하고 또 분데스리가 리그 경기는 단 6경기 출전을 하면서 좀 실망스러운 시즌을 보냈고요. 두 번째 시즌에서는 더 많은 기회를 얻긴 했습니다만 15경기에서 4골만을 기록하면서 사실상 본인의 입지를 많이 다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 시즌에는 이 다시금 프랑스로 임대를 떠나게 됐고요. 네, 사실 뭐 첫 시즌에 부상이 겹치기도 했지만 뭐 자신감도 떨어졌고 적응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프랑스로 갔어요. 물론 그 시점에 쾰른이 이제 2부 리그로 강등된 일도 있었지만 독일에서는 찬스 킬러, 이게 찬스를 잘 살린다는 게 아니라 찬스를 죽인다는 네. 의미의 좀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생기기도 했었는데, 다만 이제 아이미행을 거쳐서 스타드 렌으로 이적을 하면서 아예 프랑스 리그에 또 둥지를 틀게 되는데 이 스타드 렌에서 포텐을 터뜨립니다. 네, 확실하게 포텐이 터졌는데요. 이 스타드렌에서 19골을 터뜨렸는데 이 19골이요 다양한 득점도 들어있습니다.
전술을 통해 또 나온 기록입니다. 헤더로 5골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왼발로 4골, 그리고 오른발로 10골을 넣으면서 양발에 모두 득점이 가능하다는 또 가능성을 보였죠. 예, 물론 2시즌 동안 19골이니까 이게 득점왕에 도전할 정도의 높은 득점력은 아니지만 자신감을 찾았다는 점에 있어서 렌에 가서 보낸 시간이 좋았고, 또 렌에서 잘했기 때문에 다시 분데스리가의 러브콜을 받아서 2022년 여름 슈투트가르트로 임대 이적을 했어요. 첫 분데스리가 도전은 조금 아쉬움이 남았었지만 다시금 이 선수는 또 분데스리가 도전을 2022년 여름에 또 진행하게 됩니다. 슈투트가르트 임대 이적 후에 22경기 11골을 기록했고요. 총 29경기에서 이제 컵대회까지 포함해서요. 14골 2개의 도움을 또 기록을 하면서 본인의 또 능력을 또 과시했고요. 그 공을 인정받아서 결국에는 슈투트가르트 완전 이적에 또 성공하게 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2경기당 1골 정도의 골을 넣은 거니까 뭐 리그 득점왕권은 아니지만 이제는 분데스리가에서 자신이 보냈던 아쉬움을 털어내고 확실히 이제 올라섰다. 어디에 가도 통한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올 시즌에 와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인 득점 기록 7경기 13골을 넣으면서 확실히 자신의 전성시대를 열었는데, 지금 이제 기라치 선수가 평가받는 게 지난 시즌에도 잘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올 시즌에 와서는 득점 외에 다른 단점까지도 이제 보완하고 있는 모습이 주목받고 있잖아요. 네, 이 선수의 단점으로 꼽히던 부분이 바로 수비적인 부분인데요.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향상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리커버리 능력에서 보시면 원래 9%에 위치했었는데 97%까지 굉장히 또 확실한 또 성장세를 보였고요. 그 외에도 볼 소유권뿐만 아니라 볼 경합 모든 부분에서 지난 시즌보다 더 뛰어난 기록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디펜딩 퀄리티도 13%에서 54%까지 올라왔고 볼 리텐션 기록도 96%니까 거의 지금 모든 지표, 지금 슈팅 정확성이라든지 뭐 공이 없을 때의 공격 가담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이제 발전하고 있고요. 또 이 기라지 선수의 히트맵을 보시면 이 선수가 이제 골을 많이 넣었다고 하니까 뭐 골대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골만 넣는 거 아니냐, 뭐 높이를 통해서 헤더만 넣은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경기장 전역을 뛰어다니면서 연계하고 지켜주고 관여하고 경기 관여도가 높은 정말 완성형 9번 공격수가 되고 있는데요. 이 기라지 선수가 13골이나 넣었는데 뭐 그 골들을 다 살펴볼 필요는 없고 패턴들을 보면 보훔과의 경기 77분 이 골이 정말 대단했는데, 네, 맞습니다. 후방에서 스루패스 들어올 때 본인이 애초에 뒤에 있다가 앞으로 들어가요. 즉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린 것처럼 갔다가 패스가 오는 순간 뒤로 살짝 뺍니다. 빼고 다시 들어가서 이제 가는 영리한 움직임. 네. 그리고 이 장면이 이 골뿐 아니라 다른 배우 침투 움직임에서 다 보여지고요. 또 1대1 상황이 쉽게 는 게 아니에요. 골키퍼가 각을 좁히고 있었기 때문에 각도가 없었음에도 구석으로 찔러 넣는 슈팅이 가능했던 것이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선수가 양발 슈팅이 됩니다. 라이프치히전에는 왼발 가마차기를 구석에 꽂아 넣었고 프라이부르크 전에는 중거리 슈팅을 이 먼 거리에서 니어포스트로 찔러 넣는 깔아차는 오른발 슈팅을 때렸다. 즉 슈팅력이 좋다. 중거리 슈팅도 좋고 양발이 다 된다. 그리고 이 선수가 체구가 큰데도 빠르기 때문에 프라이부르크 전 때 멀티골을 할 때는 이토 히로키 선수가 레프트백으로 오버래핑해서 크로스 올릴 때 뒤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두 센터백 사이 공간으로 팍 치고 들어오면서 밀어넣는 슈팅. 즉 공격수에게 필요한 모든 골이 가능하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헤더골도 적지 않았었거든요. 이런 선수가 역시 토트넘에 온다면 당연히 최전방에 한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는데, 토트넘이 지금 사실은 뭐 2선 공격수라든지 미들지는 더블 스쿼드지만 공격수 9번 공격수는 필요하잖아요. 네, 사실 히샬리송을 원톱으로 쓰려고 했으나 히샬리송이 지금 측면에서 더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고요. 사실상 지금 손흥민 선수 외에 벨리스 선수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 톱 자원에서는 백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사실 뭐 기라시가 올 경우에는 아예 주전으로 뛰면서 네. 손흥민 선수가 왼쪽으로 가서 뛸 수가 있는 네. 상황이고요. 또 이제 오른쪽에 클루셉스키 선수가 또 잘해주고는 있지만 스타일의 문제로 인해 존슨, 솔로몬 이런 선수들이 또 교차로 뛸 수 있고, 이게 다음 시즌을 대비한 영입이니까 다음 시즌에 토트넘이 이제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 많은 선수들이 필요해요. 네, 그렇습니다. 또 기라시 같은 경우는 슈투트가르트에서도 이 4명의 공격수가 계속해서 스위칭을 보여주면서 다양한 위치에서 또 다양한 공격 패턴을 만들어내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기라시가 토트넘이 온다면 더욱더 다양한 공격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경우에 더 큰 힘이 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문제는 기라시가 이렇게 좋은 선수기 때문에 아마 내년 여름에는 토트넘 말고도 다른 많은 팀들이 놀 수가 있는데, 역시 그런 그 영입 경쟁에서 이기려면 토트넘이 올 시즌에 더 이런 매력적인 축구와 또 좋은 성적, 무엇보다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좀 따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이제 선수로서 가장 이제 매력적인 부분은 이제 큰 리그뿐만 아니라 큰 대회에서 또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건데, 이 또 챔피언스리그에서 뛴다는 거는 선수들의 모두 꿈이잖아요.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또 결정 지어야지만 더 솔깃한 제안이 될 수 있겠고요. 또 판더펜과 같이 판더펜도 사실 토트넘의 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확실한 경기 출전 시간을 또 확보해준다는 얘기 들었다고 하죠. 또 출전 시간 확보와 더불어서 이 포스테코글루의 감독의 축구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또 잘 이어져야지 이 선수가 또 토트넘이란 팀을 매력적으로 느낄 수가 있겠죠. 사실 뭐 이제 기라시 선수 정도가 활약이 이어지면 많은 팀들이 노릴 거예요. 사실 뭐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땐 오시멘이 떠날 경우 나폴리도 노릴 수가 있고, 혹은 뭐 레알 마드리드가 음바페를 데려온다는 얘기가 있지만, 음바페를 데려와도 이 정도면 바이아웃 2천만 유로면 레알도 노릴 수 있을 정도의 기세거든요.
하거든요. 다만 이런 팀들과 비교했을 때 프리미어리그 자체도 매력적이고 또 다른 빅클럽들이 노린다고 했을 때는 주전 경쟁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토트넘에 기라시가 오면 거의 닭주전이 닭주전이죠. 가능하다. 손흥민 선수가 물론 있지만 손흥민 선수가 지금 스트라이커가 없어서 이 자리를 보고 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죠. 이제 어떻게 보면 기라시 선수 입장에서는 챔피언스리그에 토트넘이 나가고 또 이런 그 젊은 팀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퍼 걸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고려해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아직 시간이 내년 여름까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처럼 토트넘이 잘 운영이 된다면 케인이 떠난 것 지금도 이미 잊었지만 더욱더 잊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게도 좋은 공격 파트너가 생길 수가 그죠. 있는 것인데요. 과연 토트넘 허스퍼 올 시즌 이렇게 잘 마치고 또 좋은 선수 보강을 통해서 캡틴 손흥민과 함께 토트넘 역사상 최고의 황금기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해외 축구의 최신 이적 소식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